자, 15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 자, 15강 1번 봅시다. 자, 문법 기본 다지기. 일단은 이 지문의 내용은 가장 밑에 우측에 있는, 우측 하단에 보면은 포비아라고 나와 있지. 공포증에 관련된 내용인 거야.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Some adults have symptoms typical of anxiety-based disorders. 자, 몇몇 성인들은 사실 선생님도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고소공포증. 자, 한번 보자. 몇몇 성인들, 선생님처럼 이제 어떤 성인들은 증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증상이냐면 typical of anxiety-based disorders. 불안을 기반으로 한 장애. 이게 쉽게 말해서 불안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상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불안장애, 즉 심리적인 데에서 오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야. 불안장애 전형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상태, 심리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불안함, 여기에서 드러나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자, 이런 질병이라는 건 불안장애, 다시 말해서 심리적 장애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장애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불안감, 이 정도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걱정, 근심 또는 불안해하며 seem unable to free themselves of worries and fears. 자, unable to free, 여기서 free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겠지. 왜냐하면 be able to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뒤에 나와 있는 free는 자유롭게 하다라는 동사 원형이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들 자신을 걱정이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즉 벗어날 수 없을 듯한 느낌을 갖게 되더라 이 말이지. 다시. 자, 이런 심리적 증상, 심리적인 어떤 장애, 심리적인 어떤 두려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매우 불안해할 것이며,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쓰임을 갖게 되더라. 그러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겠지. 자, 그 다음 문장. 심각한 어떤 불안감이 어디에서 포커스를 맞춰지는 거야? 특정한 사물, 활동, 나아가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잘 봐. 어떤 실제 위험과 관련성이 없는 듯한, 실제적인 어떤 위험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듯한 특정한 사물, 특정한 활동, 특정한 상황에 심각한 어떤 불안이 집중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포증, 즉 포비아라고 부른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되지? 다시 봐. 우리가 엄청 심각한 장애, 불안감이 있어. 어디에? 어떤 사물이나 또는 어떤 활동, 나가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물, 활동, 상황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위험성과 관련이 없는 듯한 그런 것들에 심각한 어떤 불안감이 맞춰진다면, 또는 심각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그걸 포비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포비아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에서 오는 거야. 사실 그렇지 않은데 진짜 어떤 위험과는 관련성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바로 포비아라고 부르더라 이 말이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문장. 자, 많은 다른 종류의 포비아, 공포증이 있습니다. 뭐 사회공포증, 이를테면 뭐 말 그대로 사회공포증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있는 두려움인 거야.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있는 그 무리, 그 단체, 그 사회 속에 있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왜 그런지 보자. 자, 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find being in a public almost unbearable. 자, 목적어, 목적 보어.
자, 이 공포증, 즉 사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중 속에 있는 것, 대중 속에 있는 것, 이게 목적은 거야. 대중 속에 있는 것,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거의 견딜 수 없다고 find, 생각할 것입니다. 자, find는 오형식 구조에서 찾다라는 의미보다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는 사실을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매끄러워. 다시 해석하면 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공포증이라는 것은 소셜 포비아야. 대중들, 즉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뭐 심리적인 이유인 거지.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보자. 자, 그들은 파티를 피하고 사회적 활동에 피합니다. 왜냐? 그들은 판단되어지는 게 두렵거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게 두려운 거야. 그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을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에 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소셜 포비아. 됐죠? 자, 반면에 아고라포비아는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장소에 있게 되는 두려움인 거야. 장소에 있게 되는 두려움. 근데 어떤 장소냐면 그 장소로부터 사람들이 쉽게 탈출할 수 없는, 쉽게 사람들이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장소 공포증인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예를 들어보자. 자, 여기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sufferers라는 것은 people with this phobia지, 즉 아고라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뭐에, 어디에 있을 때, elevator, train, 그 다음에 큰 쇼핑몰에 있을 때, 뭐 이를테면 비행기 또는 배, 쇼핑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곳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겠어? 탈출할 수 없잖아.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물리적으로 탈출할 수가 없잖아. 그치? 비행기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탈출해? 탈출한다는 것은 떨어진다는 거지.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야. 됐죠? 크게 어려운 부분 없고 다시 한번 살짝 짚어보면, 자, 성인들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증상이냐? 불안장애, 즉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의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신이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소공포증이 있단 말이지. 진짜 높은 곳만 올라가면 어떤 심리적인 증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나마 높은 곳이더라도 밖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밖이 보이는 데다가 특히 그 어떤 벽들이 다 유리야. 바닥이 유리인 곳은 애초에 가지도 못하고 이런 공포증이 있어. 선생님조차. 자, 그 다음 2번 보자. 자, 2번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 People without much experience in analyzing art, 즉 예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미술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즉 이제 예술, 미술 분야의 비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종종 모르더라 이 말이지. 뭘 몰라? What to look for in a work of art. 어떤 예술 작품에 있어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찾는다는 것은 뭘 보면서 어떻게 감상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지. 뭐 꼭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상하는 과정에서 비판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어찌되었건 예술 작품을 심도 있게 감상하는 방법을 모르더라. 그러니까 비전문가지 뭐. 됐지? 다시. People without much experience in analyzing art. 예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미술 작품, 기타 등등 예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술 작품 속에서, work라는 게 작품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알지? 예술 작품 속에서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더라. 그러니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감상하는지를 모른다 이거야. 됐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they might glance quickly at a painting or sculpture and decide immediately whether they like it or not. 그들은 예술 작품, 즉 그림이나 조각상을 대충 빠르게 glance가 뭐야? glance. 그러니까 힐끗 보다라는 뜻이잖아. 힐끗 보다. 대충 본다라는 거지. 빠르게 대충 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빠르게 대충 보고 나서 그들이 그 작품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다시 말해서 작품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이야. 명사절, 목적어지. 왜? 이 문장의 동사는 decide가 되는 거니까 즉시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대충 보고 나서 즉시 결정을 해버리는데 자신이 그걸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뭐 자신이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자신 마음이지. 하지만 그 예술 작품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도 즉시 판단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그치? 하지만 자, 초보자들은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랬어. 하지만 예술을 배우는 학생들, 그러니까 미대생들이든 어찌되었건 그 예술과 관련된 예술을 배우는 학생들, 예술의 학생 이렇게 해석하지 마. 좀 우리가 유의미하게 문맥적으로 단어를 조합했을 때 그게 말이 돼야 되지. 예술의 학생이 뭐야? 자, 예술을 배우는 학생들은 learn to look at art in two special ways. 두 가지 특별한 방식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반인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예술품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우더라. 그러니까 평가하고 그 예술을 판단하는 이런 방식을 배운다. 두 가지 방식이 뭐냐? 즉 비평. 예술 작품을 봤을 때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되지. 비평할 수도 있어야 되지. 다만 비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예술사. 당연히 예술사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그 작품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작품이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술사 또한 같이 배우고 나서 그 작품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야. 이랬지? 자, 예술 비평 또는 예술 비판에 있어서 학생들은 보통 배우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describe the work of art first. 자, 먼저는 예술 작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처음엔 예술 작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배운대.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예술 비판을 하려면 또는 비평을 하려면 당연히 처음에는 예술 작품을 묘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쉽게 말해서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 비판을 하든 비평을 하든 그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지. 사전 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비판을 내린다는 건 무지를 드러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배웠으니까 앞서서 먼저 예술 작품을 묘사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배웠으니까 그 작품을 분석하고 나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작품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작품을 해석하더라.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야? 비평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먼저 처음에는 예술 작품을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에서 묘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작품을 이제 분석할 수도 있고 해석하기도 하더라. 그만큼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심층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비평이 돼야 되는 거지. 자, 반면에 예술사는, 그러니까 그 예술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상황, 즉 예술의 역사는 또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떤 역사냐 하면 예술 작품 이면에 있는 그 예술 작품 이면에 있는 그 예술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더라. 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교양 과목으로 예술사를 배워. 예술사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또는 단순히 예술 작품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예술 작품, 그 작품 이면에 왜 그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려지고 조각이 되었는지 그 이면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지. 그래야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예술 작품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겠다는 거지. 됐지? 정리하면, 자, 아마추어들을 아마추어니까 대충 이렇게 넘어가. 하지만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두 가지의 특별한 방법으로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우는데 비평하는 방식과 나아가서 예술사를 배우더라. 그러니까 비평하는 방식이라는 건 그 작품 자체를, 그치? 작품 자체를 분석하고 그리고 해석하면서 그 작품을 비평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비평이 되는 거고, 예술사라는 건 그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려지는 데 있어서 그 이면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겠지, 그치? 그거와 같이 공부한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독해 기본 다지기 1번 보자. 날씨가 확실히 추워졌어. 선생님이 사실 이제 매번 여러분들 알겠지만 새벽에, 일반적으로 새벽에 이렇게 인강을 찍어 올려. 근데 지금 11월 거의 중순 넘어가고 있잖아. 그치? 그래도 반팔을 입고 있어. 반팔. 뭐 이유야 여러분들, 선생님 직강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반팔을 입고 있는데 확실히 추워. 그리고 아직 목이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잠겨 있어.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강의 듣는데 거북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양해해 줘야 돼. 한 10분, 20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자, 볼게. 수능 기본 다지기. There are many kinds of violence. 많은 종류의 폭력이 있대. 하지만 one of the worst types. 최악의 유형의 폭력 중 하나는 폭력인데 어떤 폭력이야? 원인이 있다. 원인. 이유. 원인이나 이유가 있다는 이름하에, 즉 명분이 있다는 명목으로 한 폭력이 진짜 최악의 폭력 중 하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폭력이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 나쁜 거잖아. 그치? 근데 폭력을 행사하는데 명분을 내세우는 거야. 이유를 내세우는 거야. 네가 날 먼저 때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폭력을 가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날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안 되지. 폭력 자체가 나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쩔 수 없는 정당 방위는 뭐 인정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폭력은 어떤 명분 하에서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됐지? 이게 최악의 유형 중 하나라는 거야. 자, 몇몇 사람들은 대대라고 주장해. 뭐라고 주장하냐? 영화들이 자, 이 문장 구조 잘 봐. make 동사지. This type of violence가 목적어. appear, attractive가 목적 보어. 근데 지금 여기에 appear가 동사 원형이 나온 이유는 make가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지. 됐지? 자, 몇몇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영화가 이런 유형의 폭력을 또는 이런 유형의 폭력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버린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때문이다. 영화 때문에 이런 명분을 이유로 한 폭력 행사, 폭력 사태들이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꼬집고 있는 거야. 왜? 보자. 되게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보통 이렇잖아. 똑똑하고 잘생겼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종종 보여지는 거야. 보여져.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보여지는 거지. 뭐로? 영웅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젊은이들이 특히 어린 사람들 뭐 10대든 그치 20대든 젊은 사람들이 resemble 닮고 싶어하는 되게 강하면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지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명분을 내세워서 복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폭력을 행사할 거 아니야. 그치? 뭐 이를테면 악한 사람을 죽인다. 죽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잘못된 거지. 그치? 그 사람이 뭔데 그걸 판단하냐 말이지. 그걸 판단하는 건 법이 판단해야 되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참고로 주의해야 될 건 resemble이라는 동사, 닮다. 누구누구가 닮다라는 뜻인데 얘는 타동사야, 타동사. 뒤에 with가 나올 수가 없지. 바꿔 말해서 이게 문법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with whom. 그럼 공부 조금 한다는 친구들은 이게 여기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지. 왜냐면 애초에 resemble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나올 수가 없지. 타동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맞지? 자, 그 다음 하지만 때때로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됐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목적을 성취한다는 건 뭐 배트맨이라고 치자. 배트맨을 보면 이제 고담시라고 나오잖아. 고담시. 그 도시, 배트맨이 거주하는 그 도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잖아.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물론 배트맨은 아니구나. 배트맨 죽이나? 자, 그 다음 문장. 이런 명분. 어떤 명분인 거야? 그들이 싸우는 이런 명분은 It's seen. 보여지더라 이 말이지. 뭐로써? 자유를 위한 싸움. 그치? 자유를 위한 싸움으로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좋은 목적으로 보여져 버리는 거야. 폭력을 행사하는데 지금 그들이 싸우고 있어. 근데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기잖아. 보통 주인공이. 그치?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 명분, 폭력을 행사하는 명분이 보여져. 영화에선 보여져. 뭐로써? 자유를 위한 싸움으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돼버리는 거야.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 오다 이런 뜻 아니야. 뭐 하게 되는 거야. 믿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한 폭력이 받아들여지는구나. 해도 되는구나. 명분이 있는 폭력, 이유가 있는 폭력은 괜찮은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 되어질 필요가 있어. 영화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되어줘야 돼. 영화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말을 해줘야지. 반복적으로. 뭐라고? 폭력 그 자체는. 자, 문장 구조 잘 봐.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간에, 어떤 명분을 이름으로라는 건 내세우든지 간에 폭력 그 자체는 is, 동사가 is지, for wrong and will always be wrong. 현재도 잘못되어 있고 항상 미래니까 앞으로도 잘못될 것이다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폭력이라는 건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